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2월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랑데부입니다. 2022년 9월 서울옥션에서 조르주 세라의 그림을 오마주한 모리셔스 섬의 일요일 오후 작품이 1,500만원에 판매되어 일약 스타덤에 오른 화가 김선우의 첫 에세이입니다. 김선우 화가는 일명 도도새의 화가로 잘 알려졌어요. 김선우가 그리는 도도는 천적이 없는 자연 환경에 적응해 나는 법을 잊어버린 새. 마다가스카르 동쪽의 모리셔스라는 섬에 서식했던 새입니다. 이 새는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1681년 결국 멸종을 맞이합니다. 김선우 작가는 이 도도새를 그림으로써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종되어 사라진 도도새를 10여 년 그려온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시간 동안 작가라는 직함을 지켜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때론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꿈을 지켜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 랑데부는 화가 김선우가 청춘의 시절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기록입니다. 무명 시절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나온 20대와 30대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의 노력만으로 헤쳐나와야 했던 남루했던 20대, 도도새라는 운명적인 존재를 만나게 된 시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현재까지. 그의 시간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남아있는 일지로 철공소 골목의 허름한 작업실, 여행길에서 추억을 더듬으며 살아가는 노년의 카페 주인, 2m 높이로 쌓이는 눈의 한가운데를 산책하던 어느 겨울날, 순례자의 목적지를 앞에 두고 어느 숲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그는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된 시간들을 반추하며 자신이 지나쳐온 모든 타인들과 순간들이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존재로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타이틀 랑데부는 운명적인 만남, 삶을 바꾸는 순간의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침묵이 전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읽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전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캔버스 위에 그려냄으로써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최재천의 곤충사회입니다. 평생 자연을 관찰해온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널리 나누고 실천하고 있는 저자는 스스로를 현명한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인간들에게 꽤나 불편한 진실을 전합니다. 태초의 생명의 늪에서 우연치 않게 자기를 복제할 줄 알던 어떤 화학물질, 이게 DNA입니다.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이 많은 생물은 전부 하나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개미가, 나와 은행나무가 다 한 집안에서 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생명가족 중에 제일 막둥이입니다. 거의 제일 나중에 탄생했습니다. 인간은 어쩌다 보니 우연의 결과로 태어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꼬락서니를 못 봐줍니다. 자연계에서 우리처럼 배타적인 동물은 처음 봅니다. 주변에 있는 비슷한 놈들을 몽땅 다 제거해버리고 혼자 남아 스스로를 현명한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생명,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는 최재천 교수가 유학을 떠나 생태학을 공부하고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로서의 인간을 탐구하기에 이른 상가 연구 이력을 풀어내며 젊은 세대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기를 권하는 진심 어린 당부가 담겼습니다. 2부 이것이 호모심비우스의 정신입니다는 인간과 다른 듯 닮은 사회성, 곤충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들의 지혜를 모방하고 다른 모든 생명과 지구를 공유하는 공생인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기까지의 모습을 담았고 이어지는 3부 자연은 순수를 혐오합니다. 에서 저자는 드디어 곤충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전환으로서 생태적 전환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이 책은 2mm의 작고 아름다운 곤충사회로부터 시작하는 호모사피엔스의 기이한 행동에 관한 보고서로서 오랜 유전자의 역사, 끄트머리의 우연의 확률로 생겨난 인간, 자신들을 최후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인간, 그러나 동시에 유일하게 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탐구하는 인간,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을 곁에 두고 배우며 삶의 방식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동행의 지침서입니다.
세 번째 도서는 애틋하고 행복한 타피오카의 꿈입니다. 이 책엔 요시모토 바나나가 어린 시절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가 만들어 주던 다소 진한 된장국에 관한 추억, 연인의 가족과 하는 어색한 식사 자리, 아들의 신생아 시절부터 그 아들이 어느새 부쩍 자라버린 오늘날까지 요시모토 바나나의 진솔한 일상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그 자녀는 다시 부모가 되어 새로운 아이를 사랑으로 길러내는 무한한 순환의 어딘가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누구나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배우자든 시간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분신처럼 익숙해지는 관계가 있지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나나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무써는 방법을 떠올리며 또마 앞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애틋한 과거의 장면들입니다. 이 책은 그런 평범한 행복이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흔해 빠진 매일이 가장 애틋한 하루였음을, 매일의 풍경이 반짝이는 순간이었음을,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가는 성숙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되어 마음을 온화하게 다스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도서는 삶을 위한 혁명입니다. 저자 에바 폰 레데커는 철학자이자 논픽션 작가입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철학 매거진의 에세이를 연재하며 필름 극장에서 철학적 대화, 에바와 사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농장에서 자라면서 딸기 재배, 직거래, 말 사육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그는 브란덴부르크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과로로 소진되는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변화를 꿈꾸기에는 막막하고 그렇다고 냉소만 하고 있기에 상황은 엄중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놓은 그의 자본주의 비판은 한나 아렌트와 카를 마르크스를 두 축으로 소유의 문제를 비판하고 인간 행위의 가치를 되찾는 사유를 펼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비판을 내놓으며 그는 지배하지 말고 기르자, 착취하는 대신 공유하자, 채굴을 멈추고 재생시키자 고 외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체제에 저항한다는 것. 미투 운동에서 퀴어 퍼레이드, 기우정의 행진까지 내용이 서로 다른 이 모든 움직임들의 공통적인 형식을 찾아 뽑은 것이 바로 삶을 위한 혁명입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